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금값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금 사면 정말 꼭대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정말 무섭게 오르다가 이제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2024년 부자 보고서에서도 한국 부자들의 대체 투자처 1위가 금이었고 2026년인 지금도 그 열기는 대단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금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부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남들이 무서워하는 고점에서도 오히려 금에 집착할까요? 오늘은 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 15분 만에 실전 투자자로 만들어드리는 실전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정말 기본적인 정보부터 금이 가진 충격적인 유통기한 이야기, 그리고 2026년 현재 금 투자 방법 6가지와 그중 가장 유리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물론이고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실제로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금 운수익 1,000만 원 이상 낸 실제 금 투자 내역과 그 비결까지 싹 다룰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금의 유통기한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금이 영원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지구에서 캐낸 금은 약 20만 톤 정도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물 1만 톤 정도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 4개를 채우면 끝나는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럼 지금 땅속에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남은 매장량은 고작 5만 톤 정도입니다. 매년 우리는 3,500톤씩 캐고 있어요. 산술적으로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 뒤면은 우리가 캘 금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공급의 절벽이 우리 세대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찾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새로 나오는 금이 없다? 가치가 오르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금이 왜 가치가 오를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금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금을 읽는 숫자상의 이야기를 아셔야 합니다. 국제시세는 보통 온스 단위로 많이 표현해요. 해외 뉴스에서 2,700달러 돌파 이런 얘기를 봤었다면 이건 1온스, 즉 31.1g당 가격입니다. 복잡하면 그냥 온스 나누기 31 하면 그게 내가 사는 1g당 가격이에요. 국내 시세로는 한돈 가격으로 많이 표기하죠. 특히 금은방이나 돌반지 같은 걸 살 때는 돈 단위로 이야기하는데요. 한돈은 3.75g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앱으로 투자할 때는 그람 단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1g에 10만 원이 넘었네 아니네 하는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해요. 금의 희소성 말고도 다들 금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은 단순히 반짝반짝이는 금속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화폐를 대신해온 거의 유일한 실물 자산이죠. 또 금의 가장 큰 매력은 주식이나 채권과 따로 움직이는 낮은 상관관계에 있어요. 경제 위기로 내 계좌가 파랗게 질릴 때 홀로 빛을 내면서 전체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자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또 실물적으로 금은 작게 나눠서 운반하기 쉬운 휴대성과 유연성까지 갖췄어요. 위기 대응에는 이만한 파트너가 또 없습니다. 또 금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자랑하죠. 금은 50년 동안 땅속에 묻어놔도 형태나 그 가치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 완벽한 내구성을 자랑하죠. 물질적인 내구성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간단하게 말하면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현상이죠. 돈을 20년 동안 땅속에 보관하다 꺼내면 그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까요? 당장 20년 전 짜장면 값과 오늘 짜장면 값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만약에 금을 20년 동안 똑같이 보관하다 꺼내면 당연히 그 가치는 올라가 있겠죠. 이처럼 금은 물가가 오를 때 내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장기적인 보험 역할도 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일한 글로벌 공용 화폐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점, 금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룰 우리의 금 투자는 수익률, 이자가 높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싸게 사고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그래서 금값은 도대체 언제 오르는 건지에 대해서예요. 금이 주식이나 채권과 따로 움직인다는 것 말고도 금값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달러가 힘을 못 쓸 때, 그리고 세상이 시끄러울 때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짜 돈인 금을 찾게 됩니다. 전쟁이나 금융위기 같은 불확실성이 커질 때에도 금값이 치솟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러가 힘을 못 쓸 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안전한 금으로 몰립니다. 전쟁, 금융위기,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면 금값은 치솟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금의 매력도는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2025년 하반기부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금의 매력도가 더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이 금을 우리가 어디서 사서 투자해야 가장 저렴할까요? 금 투자는 어차피 모든 곳에서 이자나 배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수익률 싸움이 아니라 수수료와 세금 싸움입니다. 이자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살 때 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느냐가 수익 영향이 가장 큽니다. 첫 번째는 실물 골드바예요. 금은방이나 은행에서 골드바를 직접 사는 형식입니다. 장점으로는 매매 차익에 세금이 전혀 없다는 데 있어요. 또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내 손에 금이 있다는 점도 심리적 만족감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이건 사자마자 마이너스 15%의 수익률로 시작해요. 부가세 10%에 수수료 5%가량이 더 붙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골드뱅킹입니다. 은행 계좌로 금을 소액 0.01g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01g 단위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돈 몇천 원어치도 구매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또 계좌에서 이 금을 실제로 꺼내서 받을 수 있다는 특징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실물로 금을 받을 때는 역시 15% 정도 부가세와 수수료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의 장점으로는 은행 앱으로 편리하게 커피값 정도 아껴서 투자하기가 정말 쉽다라는 데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은행 수수료가 1, 2% 정도로 높은 편이고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매매 차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떼갑니다. 세 번째는 일반 금 펀드와 국내 상장 ETF를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주식 앱에서 금 관련된 펀드나 ETF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따라서 노후 준비용으로 섞기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 언급될 KRX 금현물의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나 IRP 안에서 거래가 안 돼서 이럴 때 ETF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단점은 원자재 ETF이기 때문에 역시 매매 차익의 15.4%가 배당 소득세입니다. 또한 실물 인출은 불가능해요. ETF이기 때문에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최근에는 국내 금 ETF가 많이 나와서 운용보수도 정말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직접 구매할 당시에 운용보수를 비교해서 저렴한 쪽으로 구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금 ETF예요. 미국 시장에 상장된 GLD나 IAU 같은 종목을 사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보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장점으로는 달러와 금을 동시에 보유하는 효과가 있어서 더블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단점으로는 환전 수수료가 들고 밤에 거래해야 해요. 또한 다른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다면 연수익 250만 원, 초과시 양도소득세 22%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KRX 금 현물 계좌예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파는 방식인데요. 증권사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정말 압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매매 차익이 비과세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보료도 안 올라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걱정 없습니다. 운용보수가 필요한 주식과도 달리 보관료도 무료고 원하면 실물로 찾을 수도 있죠. 정말로 금을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점은 2% 정도 매매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또한 아주 작은 단위로 거래 가능한 골드뱅킹과 달리 1g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해요. 요즘 1g은 20만 원이 넘죠. 그래서 꽤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에서 이 금연물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저는 그동안 편리함에 젖어서 골드뱅킹과 ETF로만 투자를 해왔었는데요. 둘 다 자주 사용하는 어플에서 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자동으로 정기구매까지 쉽게 걸어놓을 수 있어서 편한 맛에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금현물 계좌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 액세서리예요. 사실 이런 목걸이나 귀걸이나 반지 같은 경우에는 금 투자가 아니라 예쁜 소비라고 볼 수 있어요. 디자인비와 공인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팔 때 제값을 받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러면 어떤가요? 저는 이런 안전자산을 손가락에 걸고 다니는 감각이 좋아서 따로 이렇게 별도의 디자인이 없는 민무늬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는데요. 농담으로 전쟁 나면 이걸로 빵 한 조각이랑 바꿀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더 살 수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사용될 일은 적겠죠. 하지만 평상시에 제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금 투자를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별도로 추천드리는 2026년 실전 전략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거예요. 대부분 금 투자의 단점은 역시 세금이죠. 이걸 해결해주는 게 바로 ISA인데요. 증권사 앱에서 금 현물 ETF를 ISA 계좌 안에 담아보세요. 예를 들면 타이거 금 현물 같은 게 있죠. 원래 내야 할 세금 15.4%를 비과세 혜택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더 큰 장점으로는 손익통산이에요. 무슨 뜻이냐? ISA 계좌 안에서는 손해본 종목이 마이너스 200만 원, 이득 본 종목이 플러스 200만 원이 되었다면 두 개를 합쳐 수익 0원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아예 안 내게 해줍니다. 내 가입 유형에 따라 연 200만 원, 400만 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인데 이렇게 과세되는 수익이 적어지면 매우 도움이 되겠죠. KRX 금 현물 투자도 동일하게 비과세이지만 만약 금값이 떨어진다 하면 ISA 계좌에서 굴리는 게 다른 수익분을 마이너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득인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반의 반도 모르는 상태에서 금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저 안전자산, 난 금을 좋아해, 편리해 하는 느낌으로 조금씩 사모았는데 점점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는 ISA 계좌에서도 구매를 해두었고 KRX 금현물 계좌도 열어두었고요. 그동안 병아리 투자자였던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왔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왔는지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골드뱅킹 계좌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2024년 11월부터 골드뱅킹으로 금을 사기 시작했어요. 1년 반 정도 되는 동안 수익은 이 정도가 됩니다. 이건 장점이 적용 가격이 온스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언제 얼마에 가격이 얼마일 때 얼만큼 구매했는지 시세 변화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은행 자동이체처럼 걸어놓기 굉장히 편리해서 매월 자동이체를 저도 걸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토스뱅킹에서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금 ETF인데요. 역시 편한 맛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5월부터 GLD를 구매를 해왔고 불편하고 어렵다고 금 투자를 시작도 안 하는 것보다 편하게 시작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토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익률은 이 정도가 돼요. 처음에는 조금씩 소수점 구매로 모았고 가끔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 정도 단위로 구매를 했는데 티끌 모아 태산으로 지금은 이 정도가 됐습니다. 한창 더 높았다가 요즘은 금값이 하락했는데도 꽤나 괜찮죠. ISA와 KRX 계좌 사용을 위해서 현재는 매주 월요일 1만 원 정도만 주식 모으기 기능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꾸준하게 누적으로 모으기 편하기 때문에 아직도 소액으로 골드뱅킹과 미국 금 ETF를 꾸준히 구매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개념보다는 적금 모으듯이 사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은도 비슷한 양으로 있는데요. 은 수익률은 조금 더 높습니다. 은은 SLV로 모으고 있는 중인데 수익률 200% 정도까지 갔다가 은값 하락으로 3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50% 정도의 수익률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ISA 계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하고 어렵고 계좌 개설하기도 번거롭고 하다고 투자를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게 낫다는 마인드로 접근성 좋고 편리한 토스뱅크 직투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투자 금액이 적었던 몇 년 전에는 별로 ISA 계좌, 다른 투자 계좌를 만들 계획이 없었다가 총 주식 투자 금액이 억 단위로 올라온 지금은 절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싶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비교적 최근에 ISA로 금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금값이 지금보다 살짝 높았던 때 구매해서 지금은 약간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저는 금 투자는 단기가 아닌 장기로 보고 있고 투자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성향이에요. 안전자산의 일환으로 내 재산의 일부를 묻어두는 목적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의 약간의 마이너스는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IRP 계좌예요. 연금저축 계좌만 연 600만 원 정도로 세제 혜택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가 사업자 매출이 높아져서 작년부터는 IRP 계좌도 연 300만 원 맞춰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금 투자도 얼마 안 돼서 수익률은 적지만 사업자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면 매년 300만 원을 투자해야 하니 앞으로 꾸준히 이 정도 비율로 IRP에서 금을 구매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한번 재미있는 제안을 해볼까 해요. 국내 금과 국제 금을 한번 반반씩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달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전 수수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다 보면 금뿐만 아니라 달러 공부까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금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자산 근처에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작업이에요. 고점에서 지금은 금값이 많이 빠져서 저도 앞으로는 얼만큼 투자를 할지, 조금 더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수수료 낮은 방법들을 선택해서 조심스럽게 경험을 쌓아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떤가요? 유익하셨나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모두를 성토하시길 응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